우리 손으로는 못 하나 만들 수 없었던 시절, 무너진 땅 위에 첫걸음을 내딛듯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가전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다름 아닌 A501 라디오였습니다. 사각 박스 속에 그 진공관이 TR로 바뀌고 TR에서 이렇게 계속 진화됐지만은 최초에는 진공관 라디오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방송이 아마 라디오 방송국이 그보단 한 53, 4년 한쯤에 있긴 있었지만은 우리가 실제 그걸 라디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늦었죠. 금성사가 최초로 우리나라 가전업계 선두 주자로서 그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 라디오는 뉴스, 음악, 그리고 무슨 상식에 대한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전달하고 듣고 매체였죠. 그래서 많이 라디오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어떤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가전제품으로서 최초였고요. 냉장고가 나오고 또 냉장고가 나온 이후에 TV가 한 해 차이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굉장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었던 라디오. 우리 손으로 라디오를 만든다는 건 전쟁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금성사는 일본 산요의 최신형 라디오를 모델로 삼아 1958년 제1호 국산 라디오 87대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라디오 가격은 약 2만 환으로 금성사 직원의 3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으며 초기에는 불량률도 높아 인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펼치며 전국 곳곳에 희망의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전국에 보급되며 품질을 끌어올린 국산 라디오는 마침내 1962년 1월 우리 손으로 만든 라디오 62대가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됐습니다. 그 해 무려 3,592대의 라디오가 팔리며 가전 수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내 최초 선풍기를 시작으로 냉장고가 탄생했고 1966년에는 국내 최초 흑백 TV가 이듬해에는 세탁기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성사는 당시에 이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전기가 빠르게 보급이 된다던가 아니면 빠른 고도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경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변화된 어떤 삶에 맞춘 한국형 가전들을 이제 빠르게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가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는 어려울 때 1950년대, 60년대는 머리를 잘라서 수출하는 가발 산업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산업이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옷, 또 비누 뭐 이런 경공업 제품이었다가 라디오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하공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요.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트랜지스터뿐만이 아니라 기계, 금속 모든 것이 총합이 돼야 됩니다. 또 화학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가전시장에서 라디오, TV, 냉장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라디오가 우리나라 가전시장의 첫 시발점이 되었고 첫 효시다.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의 기적이 탄생이다. 라디오의 조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전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은 정말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전은 생활혁명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재미있고 흥미있게 본 새로운 가전제품의 등장은 바로 세탁기라고 생각합니다. 세탁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주부들의 삶의 질은 아까 냉장고와 TV가 등장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부들의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전에 매우 충실한 역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등장은 매일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식재료를 즐길 수 있는 미식의 시대를 열었으며 TV는 온 가족이 드라마를 보고 웃고 울며 새로운 소통의 창이 되었습니다. TV도 역시 냉장고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 해 TV가 나왔는데 TV가 나오면 마을에 한 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TV가 보통 근로자 봉급의 한 20배는 비싼 거, 한 2년치 1년 봉급 가지고는 TV를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비쌌습니다. 일반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한 1년 이상 연봉을 다 해야 TV를 살 정도로 그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여로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오래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뭐 이런 인기극이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방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 시간만 되면 그냥 이렇게 TV 있는 집으로 몰려서 TV를 시청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한 페이지의 역사를 창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칼라 방송을 시작했고 국내 가전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컬러 TV의 등장이었습니다. 굉장히 황홀했죠. 흑백 TV를 보다 컬러 TV를 보면은 그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황홀했고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자 산업에 굉장히 치중하고 메이커들이 많이 생기면서 대학교의 전자공학과가 굉장히 인기 학과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당시에 또 재미난 일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에 파견 가신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하시면서 당시 귀국하는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산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을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쿠폰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산 컬러 TV라던가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구매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컬러 TV에 대한 보급도 이루어졌는데 컬러 TV의 등장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퉁퉁한 형태의 브라운관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브라운관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영상을 즐기다가 브라운관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브라운관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평평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브라운관의 이제 두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플라즈마 TV, PDP TV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LCD TV, 그 다음에 OLED TV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의 전환은 단순한 색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시선을 바꾸어 놓은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전 산업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냅니다. 꿈의 화질이라 불리는 OLED 디스플레이, 혁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도전 끝에 탄생한 이 기술은 화질의 한계를 넘어 이제 K가전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며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유선 전화기가 등장한 이후 전화는 가전제품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얼에서 버튼식 전화기로 또 무선 전화기로 발전을 거듭하며 그리고 마침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삼선 독주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가전 기술과 통신 기술을 결합한 전화기 또한 K가전의 첨단 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무선 전화기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상용화해서 시장에서 널리 보급하고 시장에서 큰 인기를 차지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당시 금성사 LG전자와 삼성전자, 대우전자, 당시에는 맥스전자 이런 데도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유수 전자회사에서 이런 무선 전화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오히려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은 우리가 조금 개발하거나 확보하는데 조금 한 박자 늦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상품화하고 오히려 그 나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과 우리나라 그 전자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